자, 경우의 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조합을 할 텐데, 조합. 순열. 그러면, 순열은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지.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두 가지 동작이 들어간다고 그랬어. N명이 있고, 거기서 R명을 뽑고, 그 R명이 다시 서로 자리를 바꾸며 줄을 서고. 여기서 이제 줄을 선다는 건 진짜로 줄을 서는 게 아니고, 서로의 역할을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뽑아놓은 애들이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줄을 선다는 건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학급 임원, 날씨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4명을 뽑긴 뽑았는데 이 4명이 이 반장, 부반장, 임원, 날씨위원 중에 어떤 롤을 할지는 이 역할 앞에 가서 줄을 서라 라는 거야. 줄을 서서 다 구분을 하겠다. 이게 이제 순열이었고, 조합은 뭐냐면 한 동작만 하는 거야. 한 동작만. 그냥 뽑는다. 끝. 뽑는다. 뽑아서 뭐가 없는 거야. 뽑아서 끝.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나와 있으면 내가 이제 뽑아놓은 그 대상들 간의 어떤 롤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인데, 얼핏 생각하면 그럼 조합이 더 쉬운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조합이 활용도가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크고, 그냥 그 뽑는다라는 행위가 그냥 진짜로 그냥 뽑는다가 아니고, 너를 뽑아서 무슨 짓을 할 거야의 의미를 그 안에다가 담는 건 문제를 푸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를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그 그냥 단순 조합의 문항 같은 경우는 7명의 의사, 이거 매번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난 일단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건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상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지. 상상을 해서 의사 이렇게 뽑히면 직업이 같죠. 또 간호사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7명 중 3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간호사 6명 중 3명을 뽑는 방법을 세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는데,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예요. 왜 더하는지만 알면 돼. 왜 더하냐면 어떤 결과는 나한테 딱 한 번만 보여지는 거잖아. 결과는 나한테 한 번만 보여지고, 의사 이 결과가 나한테 보여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지. 그 동시에. 그 동시사건. 나한테는 어차피 결과는 하나만 보이니까 의사 끝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상상 속의 사건이 되는 이 시간적 동시성이 위배되는 대상은 더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합의 원리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단순히 계산하는 계산. 니네를 못 믿어서 계속 계산 여기까지 해야 돼요. NPR은 뽑아서 줄 세우기인데, 사실은 말을 뽑아서 줄 세우기 문장에는 두 동작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하는 행위는 한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n-1 n-2 곱하기 점점점 해서 n-r 플러스 1까지 r 개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야. 한마디로 줄 세우는 게 훨씬 더 간단한 행위라는 거지. 그 계산상으로는. 그러면 NCR은 뽑기인데 그게 NPR 뽑아서 줄을 세운 다음에
뽑아서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줄 서 있는 애들끼리 야, 너랑 너랑은 지금 줄 서지 마. 너 같은 거잖아. 라고 하는 그 묶음, R 팩토리얼계의 묶음을 만들어준다. 묶음 개수를 세는 거다, 한마디로. 라는 거지. 그래서, 예, 조합이 원래 한 동작이 더 들어가요, 계산에서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N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의 n-r 팩토리얼. 원 정의는 이건데 원 정의를 놓쳐서는 안 되지. 이게 nc n-r과 같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너희들 머릿속으로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라고 그래서 뭐가 조합이다? 5 팩토리얼에 2팩 3팩.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두 녀석을 더해서 위의 녀석이 되면 그걸 조합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n-r 이라는 문자열이 아니고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 R 있고 N이 되기 위한 나머지. 8팩이 있으면 3팩이 있고 8이 되기 위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5C 2이자 5C 3인 거고, 이게 8C 3이자 8C 5인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라,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정의됨으로 해서 NPR에서 이상한 애 있었지. NPR에서 이상한 애 NP0는 1이었다. 그리고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한다, 이런 거. 예, NCR도 똑같아요. NC0 이거 1이에요. NC0 1. N명 중 아무도 뽑지 않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데 한 가지라고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수학으로서 성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NC, N명 중 N명을 뽑는 방법도 역시나 한 가지. 둘이 같은 거죠, 사실은. 니네 5명 중 아무도 나오지 마, 이거랑 니네 5명 다 나와 라고 하는 거 같은 말 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확률할 때부터 많이 했던 개념이에요. 어떤 특정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학교 때 확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함수, 집합을 만들 때 어떤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집합의 개수, 어떤 원소가 반드시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집합의 개수 하면 둘이 처리법이 똑같았죠. 처리법이 뭐였냐면 그 대상, 꼭 포함되어야 하거나 꼭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 대상을 제껴놓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제껴놓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원에서 무대설 5명을 뽑는데 혜원이와 민준이가 꼭 들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혜원이, 민준이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특례 입학이죠. 특례 입학. 두 개 해놓고, 그러면 여기 8명이 아니고 10명 남아있는 상태고 2명 일로 들어왔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둘, 셋이 뽑혀 들어가면 된다. 10 콤비네이션 3이 답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실제 숫자일 때는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냐면 19, 8 위가 순열 10부터 3개의 숫자를 곱한다. 내려가면서 3개의 숫자를 곱한다. 나누기 3, 2, 1. 여기서 3, 2, 1은 요 숫자의 줄서기 3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눠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찾아보면 자기 배수가 있어요. 이러면 4, 3, 12에 곱하기 10이니까 120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 계산 잘 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NCR, NCR, NCR 이렇게 하는데 그 NCR이라는 행위를 할 때 자기가 푸는 사람이 그 안에 의미를 담는 거라고 그랬어. 잘 봐요, 이거.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 무슨 말인지 알지? 신발은 원래 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AA, BB, CC, DD, EE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신발 한 짝,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5켤레 이렇게요. 그리고 신발의 개수로 하면은 10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짝. 이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4짝을 택하는데, 그러면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10짝 중 4짝이니까 10 콤비네이션 4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막 A, B, B, C, C, D, D, 막 이딴 식으로 와장창창 모아놓고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지고 4짝을 딱 꺼내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세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한 켤레는 짝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 한 켤레는 짝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10짝에서 4짝 뽑는다 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 이제 의미를 담는다고 그랬지.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5, C, 1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지금 상상한 의미와 니네가 상상한 의미가 같은지 봐봐. 5, C, 1 나 뭐 한 거야? 5켤레 중에서 한 켤레가 되는 거? 짝이 맞는 한 켤레 고르기를 한 거예요. 그냥 숫자 5C1을 했는데 거기다가 내가 의미를 담은 거라고. 그럼 제가 아무 의미나 담아도 다 맞는 건가요? 아니지. 경우의 수는 내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일단 첫째 빠진 게 없어야 되고 둘째 중복이 없어야 해. 요거에 확인되면 맞는 거예요. 빠진 게 없어야 되고 중복이 없어야 해. 그러니까 짝이 맞는 한 켤레를 뽑아내는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A, B, B, C, C, D, D, E, E 중에 한 켤레가 이런 식으로 뽑혀 나오게 되는 거지. 항상 경우의 수를 쓴 다음에는 특정 사례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상상 속에서 너희에게는 어떤 상황이 남은 거지, 지금? 짝이 서로 맞는 4켤레가 남은 거지. 4켤레, 8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세면 돼.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4, C, 2, 이렇게 할 거예요. 빨리. 지금 내가 상상한 거하고 니네 상상이 맞나 보자고. 4C. 난 이제 뭐 한 걸까, 이게? 4C. 좀 더 쓸까? 좀 더 쓰자. 곱하기 2C1 곱하기 2C1. 여기다가 괄호를 붙이자면 요게 속괄호고 요게 바깥괄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의미. 내가 담아놓은 의미를 너희가 한번 읽어봐. 응? 말해요. 말해. 저는 짝이 맞는 한 켤레 했으니까 40 남은 4켤레 중에서 2개고 그 2개 중에 하나씩 하는 게 지금 20 짝이 안 맞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 초록색 괄호 안이 짝이 서로 안 맞는 한 짝씩 2짝을 뽑아내는 방법인데, 이 4C를 하고 나면
상상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A, A와 E, E가 이런 식으로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은 A, A 중 얘를 고를 건가 얘를 고를 건가를 선택하는 거고, 요 이C일은 얘 중에 이 둘 중에 어느 녀석을 선택할 건가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 의미를 담은 거야. 그리고 지금 내 행위가 중복되는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더 있는데 뭘 빼먹고 샜거나 하면 답이 틀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인가 보자. 5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사시가 6이라는 거 정도는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얼마? 50, 6, 22, 120까지. 120까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걸 보면 약간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 상상을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건가? 이렇게 못 푸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답이 120이죠. 잘 보세요. 답이 120이죠. 내가 여기부터 다르게 해볼게요. 근데 아까 얘를 A랑 E로 들으셨잖아요. 그럼 B, D끼리는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켤레로.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 2개를 꺼냈잖아. 두 개를 이렇게 뽑아 놨잖아. 그러면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신발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꺼내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꺼낸다고 하면 얘가 이 녀석 CC랑 겹칠 일이 없잖아요. 쟤는 짝이 맞는 애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A, C, C, E 이렇게 내가 네 짝을 뽑게 되는 거지. 네 짝.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부터 다르게 해볼게. 일단 짝이 맞는 한 켤레를 찾아내는 거 5가지는 이제 치워. 그럼 니네한테 8짝 남았어. 8짝. 내가 8C1 할 거야.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8C1. 8짝 중 한 짝. 그렇죠. 8짝 중 한 짝을 뽑아낸 거예요. 한 짝을. 그 아이가 예를 들어 D라는 아이가 나왔다. D 대문자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요렇게 할 거예요. D랑 짝이 맞는 애는 A랑 나머지 중 한 편. 그지? 얘랑 짝이 맞는 어떤 대상을 빼고 나머지 중 하나를 찾은 거지. 응? 내 얘기 듣고 있어?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거예요. 요러면 답이 5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4, 5, 4, 20, 120이 나옵니다. 답이. 근데 요걸 잘 이해를 못해. 얘들이. 짝이니까 켤레로 이거는. 어? 한 켤레인데 저 짝으로 구한 거랑 이거랑. 아니야. 이거 얘기한 거야? 아니 2분의 1. 그러니까 요렇게라고, 요렇게. 요게 2분의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켤레가 이게 수영도의 힘인데, 이 수영도를 해본 자와 안 해본 자의 차이인데, 여기 있는 이 8C1 있잖아? 8C1에는
이 C와 C를 제외하고 얘 8개 다 들어있잖아. 그럼 수용도로 얘기하면 두두두두두 해서 요 아이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 8개 안에 들어있지? 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랑 이제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뽑혔다고 하면 여기서 A가 뽑혔다고 하면 이게 여기 8개 중에서 D가 아니라 A도 이렇게 들어있지 여기에. 근데 남은 6개 중 하나 할 때 D를 또 뽑을 수 있잖아. 이게 수용도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면 이거 8 곱하기 6 안에 이렇게 짝되는 애들 계속 두 쌍씩 나오는데 라는 거야. 이게 D하고 E가 이렇게 짝이 됐어. 그럼 이 안에 E 없어? 8개니까 있잖아. 그럼 이 두 번째 거 할 때 D가 또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 그 나누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 학생들이 진짜 많이 놓쳐. 왜? 이 수용도를 잘 안 해보거든. 이거는 한번 틀려본 다음에 나눠야 된다는 걸 깨닫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방법을 쓴 거야. 중복이 절대 안 생기게 하려고. 중복이 절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좀 전처럼 아예 4개의 켤레 중에 2켤레를 골라버리면 중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둘은 다른 신발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신발 안에서 그 2켤레 중 1켤레, 2켤레 중 1켤레를 뽑아버리면 이거는 내가 중복을 헷갈릴 이유가 없지. 그 다음 또 나왔다. 적어도. 적어도. 이거 100%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적어도라고 해도 얘들아, 이 적어도의 개념은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A 사건이 있는데 이제 전체 사건 중에 A 사건이 요만큼, A가 아닌 사건이 요만큼 이렇게 있는 거야. A 사건이 이만큼, A가 아닌 사건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암만 짱돌을 굴려봐도 이 개수가 훨씬 많더라는 거야. 여기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있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NU에서 NA 여사건을 이렇게 빼는 방법으로 세겠다의 발상이거든. 그래서 적어도 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사건을 세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얘와 얘의 개수 비율을 얼추 생각하고 내가 어느 쪽이 편하겠다를 결정하고 가는 건데, 적어도의 경우 다수가 많은 애들이 얘를 직접 세는 것보다 여사건, 그러니까 이 부정이죠. 이 한 명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이라는 저 단어의 부정을 세는 것이 더 짧더라 이거예요. 대부분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거지. 뭐 적어도 자 나왔는데 왜 여사건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이게 비등비등하면 그냥 뭐 본 사건으로 그냥 세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봐봐. 이 말대로 하면 4명의 대표가 뽑혀 나올 거야. 12명 중에. 근데 그 중에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는 건 이런 거지. 남, 여. 남, 여. 남, 여. 이거 아니야?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 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아닌 사건이 뭐 있는지. 이거 아닌 사건은 여 하고 남 에레기 씨. 이래봐야 내가 구하려는 사건 3덩어리, 이 조건의 부정에 해당하는 거 2덩어리. 이건 그냥 세나 여사건을 세나 비슷비슷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12명 중 4명을 뽑는데, 야, 남자, 여자 다 섞어서, 성비 구분 안 하고 그냥 12명 다 놓고 그 중에 4명 뽑기 중에 남자 중에서만 4명 뽑고 여자 중에서만 4명 뽑는 걸 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가지를 세는 거지. 남자 중 1명, 여자 중 3명 더하기 남자 중 2명, 여자 중 2명 더하기 남자 중 3명, 여자 중 1명 이렇게 더하는 거. 네, 어느 쪽을 해도 같아요. 15, 30, 12C4가 얼마야? 12, 11, 19에 4, 3, 2, 1이니까 4, 2, 4, 3, 12, 2, 50, 55 곱하기 9, 95, 45, 95, 45, 495, 495에서 30을 빼주면 465. 정답은 465인데요. 예, 6, 5, 4, 3, 1, 20. 6 곱하기 20 더하기. 그럼 이쪽도 당연히 20 곱하기 6일 거고. 더하기. 인마는 6, 5, 30. 15 곱하기 15. 225네. 그러니까 120에 120에 225 더해주면 65. 465. 이렇게 더해도 465 나오잖아요. 그렇다. 적어도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언제나 반드시 그런 거 아니다. 자, 이쯤 하고 이거 그러니까 아까 그 계산 잠깐 볼래? NCR의 계산이 뭐였다고?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였다고. 요렇게 말하면 잘 이해들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해요. 이 등식을 그대로 변형해 볼게. NPR을 놔두고 분모에 있는 R 팩토리얼을 옆에 곱하면 어떻게 되냐?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죠. 자, 이제 정의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것에 이미 조합의 행동이 한번 들어가고 뽑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줄 세우기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순열을 다 조합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예, 순열의 개념은 웬만하면 다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다만 여러 번의 계산이 들어가는 게 짜증날 뿐이지. 그리고 이걸 뽑아서 줄 세우기를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뽑는 대상이 다를 때야. 모집단 자체가 다른 거지. 어른 하나 둘 셋 넷 5명, 어린이 하나 둘 셋 넷 5, 6에서 어른 1명을 뽑고 어린이 2명을 뽑아.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3명이 뽑혀 나온 거거든. 그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줄 세우기는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만. 예. 알겠어요? 이거는 뽑기와 줄 세우기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뽑는 집단위 자체가 다른데. 이게 이제 여기 등장하는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혹시 유형 제목 읽고 저거 순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 유형으로의 뽑아서 나열하기는 조합의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몰아서 걔네들을 줄 세우는 방법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지난 시간에 줬던가? 함수 모델. 예.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봐. 이 문제 상황들을 잘 보면 대부분 뽑아서 나열을 해. 뽑아서 나열을. 그러면 이제 뽑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 여기 나열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나열을 하는 대상들이 뭐 의자일 수도 있고 바구니일 수도 있고 뭐 주머니일 수도 있고 상자일 수도 있고 접시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 예, 뽑아야 되는 애도 있고 나열해야 되는 애도 있고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뭐하고 대응이 되는 거거든. 뭐가 뭐에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중 어느 한쪽을 정의역으로 놓고 이들 중 어느 한쪽을 공역으로 갖다 놓으면 예, 정의역에서 공역으로의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가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몇 개나 있어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된다는 거야. 많은 문제가.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 유형을 자기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미리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사탕을 접시에 담는 거야? 그러면 사탕을 정의역에 놓고 접시를 공역에 놓고 대응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로 세버리면 되겠다. 이걸 환원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환원의 방법. 환원시키는 거지. 함수 모델로.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자 공식에서 n하고 r하고 등장하잖아. 그때 n에 해당하는 애가 야 사탕을 뽑아 접시에 담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탕이 정의역 접시가 공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뭐냐에 따라 때로는 사탕이 공역이 되고 접시가 정의역이 되기도 해요.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분명한 건 공식을 사용할 때의 n이 바로 공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공식에서의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할 때 그 n은 공역의 원소예요. 그리고 r개를 뽑아 라고 할 때 그 뽑아는 바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다.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그냥 뭐 딴 거 모르고 함수의 딱 정의만 만족하는 거. 정의. 함수의 정의가 만족되는 개수는 몇 개인가? 두 번째 1대1 대응 또는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1대1 함수의 개수가 대응의 개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서 함수로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 근데 이 함수의 개수나 1대1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한글 문장으로 쓰는데 증가 함수 같은 경우는 A, B이면 FA, FB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제형의 부호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등호로.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물론 이것도 FA, not FB이면 A equal not B이다. 이런 식의 명제형 정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워둬야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N의 R승, 얘는 NPR, 얘는 NCR이라고 했어요. 자, 세는 방법은 왜 그런지에 대한 해설은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외워두세요. 일단 아이템 장착이 돼야 그 다음에 써도 뭐 쓸 수 있는 거지. 갖고 있지도 못한데 어떻게 써.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꽤 쉬워요.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고.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했던 증가함수 있죠, 증가함수. 이 증가함수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뭐랄까 어려워라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도 이 증가함수 이거죠. 를 많이 냅니다. 이거를 진짜로 화살표를 보내볼 생각을 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올 거야. 봐봐. 진짜 끔찍한 결과가 나올 거야. 왜냐면 1, 3, 5에서 화살표가 나가는데 얘가 대응된 애보다 3의 대응이 더 크고 3의 대응보다 5의 대응이 더 크면 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선택권의 문제인데 1이 2를 선택했을 때의 3의 선택권은 4, 6, 8 중 하나인데 1이 4를 선택했을 때의 3의 선택권은 6, 8, 10 중 둘이거든. 6, 8 중에 하나거든. 그 다음에 3이 뭘 선택했냐에 따라 다시 5의 선택권이 달라져요. 3이 4를 선택했냐 6을 선택했냐에 따라 5는 3개도 되고 2개도 되고 이러니까 이건 그냥 다 쓰자는 소리지 뭐. 그래서 말인데 절대 화살표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경우의 수 셀 때 요령인데 어떻게 세는 거냐면요. 1, 3, 5에서 화살표는 오른쪽으로만 향하게 하세요. 오른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1의 대응값 자리와 3의 대응값 자리, 5의 대응값 자리를 준비하고 얘네들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얘가 n인 이유가 이거야. 이게 r이 3인데 n이 5인 이유가 이건데 2, 4, 6, 8, 10은 말 그대로 공역이야, 공역. 공역의 원소는 꼭 대응을 받아야 되나? 아니잖아. 공역에서 대응을 못 받아도 돼요. 그 중에 일부만 대응을 받으면 돼. 그 일부만 대응을 받은 대상을 치역이라 지금 부르고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 중에서 여기 가서 딱딱딱 자리에 들어갈 세 녀석을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5개 중 어느 3개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자연수다 보니까 자연수는 세 수를 뽑으면 반드시 지네들 간에 크기 순서가 있어요.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그 순서대로 니네가 2, 6, 8을 뽑았다. 2, 6, 8을 뽑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딴 거 못 와. 반드시 2가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는 반드시 6이 와야 되는 거야. 마지막엔 반드시 8이 와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뽑기만 하면 바로 나열은 방법의 수가 돼버린다.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다. 한 가지. 이게 답이 5C3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은 몇 개일까? 1대1 함수는 몇 개가 나올까? 1대1 함수. 그러면 이번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이 가고 3이 가고 5가 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2, 4, 6, 8, 10이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이 중에 3개 뽑힌 애가 예를 들어 2, 6, 8이 뽑혔다고 해봐. 그러면 1대1 대응 기반하면 되니까 1의 대응값과 3의 대응값, 5의 대응값이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크기 순서가 있으라고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5개 중 3개를 뽑아 줄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5P3이 되는 거예요. 3개를 뽑아 줄 세우기. 268이면 268, 286, 628, 682, 826, 862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지. 알겠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봐.
여기도. 중간에 살짝 섞은 건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물은 거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A개,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는 B개. 그러면 A는 5P4, B는 5C4 이렇게 되는 거예요. 5P4에서 5C4 빼면 된다. 그리고 이거 원소의 일부를 얘기 안 하는 케이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죠. 봐요. 정의역에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는데 분명한 건 3의 대응, 4의 대응, 5의 대응만 크기 순서를 이렇게 지키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요거 3개를 뽑는 방법이 5, C, 3이라는 거예요. X에서 X로니까 공역에 5개의 원소가 있고 이 5개의 원소 중에 어느 3개를 뽑아서 그 뽑힌 애들의 크기 순으로 여기 나열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1은 1만의 자리가 있고 2는 2만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중 누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P고 자시고가 아니지. 그러면 예를 들어 1이 3을 선택했다고 2가 3을 선택 못하나? 그거 아니야. 1대1 함수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5 곱하기 5인 거예요. 이게 이제 확률 통계 가면 중복순열이라고 단원명이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중복순열이라는 말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겹치는데요? 라고 3, 2, 3, 6 2, 3, 5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 3이고 얘가 2고 얘가 2, 3, 5면 어떻게 해요? 상황을 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에 더 익숙해서 그런데 1, 2, 3, 4, 5 1, 2, 3, 4, 5 이런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화살표로 만들어주면 돼요. 1이 3으로 갔어. 2는 2로 갔어. 3은 2로 갔어. 4가 3으로 갔어. 5는 5로 갔어. 자, 문제 돼요, 이거? 함수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중복 숫자가 나오면 사실은 1과 4가 한 숫자 3으로 이렇게 몰린 거구나.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낼까? 에이, 설마. 아이씨, 그래도 한 번은 보여주자. 이거 혼자 풀라고 놔두면 틀림없이 또 질문을 가져올 테니. 어이구야. 얘야. 그냥 큰 기대감 없이 그냥 풀어줄게요. 보세요. 일단 이런 거 제일 심플한 거. 이게 끊고 5, 6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에 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 3, 5, 7, 9, 11 6개의 원소 중 2개를 뽑아서 크기 순서대로 각각의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고. 문제는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할 대상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6C2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이거 등호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게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고, 고3들이면 이제 빨리빨리 이런 공식으로 해라라고 알려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중복조합도 배우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론에 집중해 보겠어요. 뭐냐면 어차피 얘 이 부등호 어떻게 읽냐? 부등호 이름이 뭐야, 승범아? 이거 어떻게 읽어? 같다라고 읽어? 이 부등호를? 이상. 그러니까 F 한글로 하면 F1은 F2보다 이하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지. 작거나 같다. 그 거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거나를. 그래서 F1, F2, F3, F4 이거나 또는 F1 equal F2, F3, F4 이거나 이렇게 해요. 이 경우는 여기 1, 2, 3, 4가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이 서로 크기 관계가 이래야 하므로 이렇게 나가면 돼서 여기 있는 6개의 원소 중 4개를 뽑는 방법의 수로 합니다. 아까 부등호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여기 있는 6개 중 4개를 뽑아서 요거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고 여기 있는 1, 2가 있는데 1, 2가 작은 원소 쪽에 몰린다 이런 말이죠. F1과 F2는 같다. 그리고 3, 4가 요렇게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얘는 6개의 원소 중 내가 치역으로 사용할 원소가 3가지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쪽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6C4 더하기 6C3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거나 이렇다는 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합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 결정됐으면 F5와 F6 결정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적당히 뭐 학교 시험에서 약간 어렵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지? 우리가 C 콤비네이션이라는 애에다가 그냥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 버린다고 그랬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이런 거야. 나 이걸 세려고 한 거야. 라고 아까 신발짝 찾는 거 얘기 보여줬는데 이게 그 녀석의 끝판왕 같은 거예요. 도형의 개수. 잘 들어봐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이게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적의 정상 상태라는 거야. 저 말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골치가 아픈 거고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숫자를 셀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요거 말고 이제 직선에 대해서는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라는 관용어구가 있어요. 그 관용어구가 나오면 고맙다고 여기는 거예요. 고맙다. 아무 제한 조건 없이 풀겠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게 찍는 방법은 원주 위에다 찍으면 딱 맞아요. 원주 위에다 찍으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나머지 점 중에 하나가 그 선에 걸리는 게 이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이거거든. 원에다 찍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은 또 헷갈릴까봐 지우기 시작할게요. 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5개쯤 되면은 그냥 세도 되죠,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0개네요, 10개. 주소야, 자냐? 안 자냐?
예. 그러면 이건 왜 안 돼? 서연아, 이건 왜 안 돼? 얘를 1번 점이라고 하면 1번 점이 나 말고 다른 애랑 연결돼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지? 4개. 4개. 근데 그런 점이 2, 3, 4, 5. 예, 그러니까 5개의 점에 대하여 4개씩 직선을 만들면 20개. 이건 왜 안 돼요? 그렇죠.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겹치는 게 굉장히 절묘합니다. 일단은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먼저 해줘야 내가 그거를, 아이고, 수정하기가 편한데, 하나, 둘, 셋, 넷, 빨간색 4개의 선이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초록색을 2번 점에다 갖다 대고 다시 자기 말고 나머지 4점에다 선을 그으면 이런 식의 같은 직선의 중첩선이 나오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이제 중첩선이 저 한 선밖에 없었지. 근데 여기서 색깔을 다시 달리해서 파란색을 가지고 3번 점에서 해보면 중첩선이 하나, 둘, 2개가 되죠. 셋, 넷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첩선 노란색으로 해보면 4번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얘요. 5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점과 점이 다 2개의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나누기 반, 나누기 반 이렇게 해서 10개여야 한다라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 녀석이 OP이고 OPE OP이고 이 녀석이 그 둘을 서로 뭉개는 줄 뭉개기. 줄 서 있는 걸 뭉개버리는 거야. 그게 묶음으로 만드는 2팩토리얼. 그래서 OP를 2팩토리얼로 나누면 그 결과가 바로 OCE였다. 이런 겁니다. 자, 결론.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러면은 한번 너희들 그 출제 조망을 안 본다 그랬지? 개념서 같은 데 보면 정리 잘 돼 있어요. n개의 점은 5개 이상으로 해볼까? 5개 이상의 n개의 점 직선의 개수,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정확하게는 최대 개수예요. 최대 개수는 nc 2. n개의 점 중에 직선을 만들 수 있는 점은 2개. 그러니까 2개의 점을 뽑아. 그럼 그 뽑은 점은 상상 속에서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이 C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뽑았다지, 뽑았다. 뽑았다인데 그게 아니라 뽑히면 걔네를 연결하여 한 직선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는 NC3이 되겠죠. 왜냐면 점 3개를 뽑으면 그걸 연결해서 삼각형이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점 3개를 뽑았는데, 그냥 너희는 뽑았는데 뽑은 3점이 연결돼서 내 눈앞에 삼각형이 나타났다는 건 상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각형의 개수는 NC4가 되고요. 이러면 이제 패턴이 나오니까 뭐 칠각형이든 팔각형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상은 이제 사각형 개수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변형이 있죠. 아까 얘기한 어떤 두 점도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가 깨지는 경우, 또는 어떤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들러붙으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개수가 바뀝니다. 그 변형을 다 외울 순 없으니 변형은 변형 문제대로 너희들가 적응을 해야겠지. 또 있어요. 뭐냐면 평행 사변형 내지는 직사각형. 직사각형하고 평행사변형 같은 말이야. 직사각형이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니까. 의 개수 어떤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만 할까요? 예. 가로로 5개의 평행선, 세로로 5개의 평행선 1, 2, 3, 4, 5, 그리고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간격 전혀 상관없고요. 평행하기만 하면 돼요. 1, 2, 3, 4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세는 요 안에서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평행 사변형의 개수는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입니다. 이걸 곱하면 평행사변형 개수가 나오는데 왜인지를 정확히 합시다. 왜인지. OC2라 함은 여기서 두 개의 선을 순서 없이 고른다는 거예요. 구분 없이 두 개의 선, 세로 5개 중 두 개의 선을 고른다의 뜻이고요. 사시는 당연히 그럼 뭐겠어? 사시는 가로선 4개 중 2개를 찾아낸다, 뽑아낸다의 뜻이겠죠. 그러면 초록색 두 선과 파란색 두 선이 만나 생겨나는 평행사변형이 있다는 거죠. 구분을 하기 위해 색을 칠해보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선을 딱 교차시키면 그 교차 지점에 평행사변형 한 개가 생겨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경우와 여기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만나보면 다 다른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때문에, 중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도 다시 변형이 생겨요. 여기서 변형, 뭐 별표가 들어있는 평행사변형을 꼭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은 몇 개인가 라든가. 그럼 요걸 기준으로 왼쪽에서 하나 뽑고 오른쪽에서 하나 뽑아야 됩니다. 다시 얘를 기준으로 위쪽 2개에서 하나 뽑고 아래쪽 2개에서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별을 포함하게 되죠. 하여튼 여기 문제가 다 그래. 다 그래. 이렇게 이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를 깨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잘 푸시면 됩니다. 여기 9개의 점이 있어. 9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일단은 9C2 할 거예요. 일단은 9C2 전체라고 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안에서 직선이 안 되는 것들을 빼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 둘, 셋, 넷 중 2를 선택하는 경우. 다 같은 직선이죠, 이거. 얘랑 얘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얘랑 얘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얘랑 얘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니까 우리 계속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빼버리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직선 한 개는 남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직선 한 개는 있는 거니까 하나쯤은 남겨줘야 된다.
라는 얘기. 예, 빼기 이번에도 5C2 빼기 1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있는 5개 중 2개를 선택해서 직선을 만드는 경우는 다 같은 직선을 말하게 되는데, 예.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걸 빼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빼버리면 이 원본이 되는 직선 하나는 사라버리니까 이렇게 하나씩은 꼭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됐나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답이 얼마지? 9, 8에 72 나누기 반 6 빼기 5 10 빼기 1 9 하면 36에서 14를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이 22개다, 그지? 22개. 예. 당연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막 이렇게 되는 직선 아니려면 결국 여기 한 점하고 여기 한 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야만 직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넷 중 하나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 하나를 뽑아주면 거기서 뽑힌 한 점 한 점이 이어서 직선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2를 해줘야죠. 더하기 2는 얘 하나, 얘 하나. 이건 하나씩이니까 2개의 직선이 더 있다. 네, 이걸 계산해 보시면 5, 4, 20 더하기 2 해서 22가 나옵니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주기, 아니면 직접 직선이 되는 거 따로 세주기. 어느 쪽이 더 좋아요? 그런 건 없어요. 문제의 조건 따라 다릅니다. 자, 잘 들어요.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조합의 효용 가치, 조합의 가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분할 및 분배라고 하는 건데, 따로따로예요. 분할하고 그리고 분배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및 하면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분할한 후 분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한번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참외 키위 없애고 배, 감, 귤, 사과 4개의 과일이 있어. 4개의 과일이 있는데 3개의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똑같은 도 빼자. 서로 다른 이렇게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의 주 목적이 내가 지금 만든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는 방식으로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야. 무슨 말이냐면, 자, A 바구니가 있고 B 바구니가 있고 C 바구니가 있어. 서로 다른 바구니 3개 담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과일이 A, B, C, D가 있다고 해봐. 배, 감, 귤, 사과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빈 바구니 없게 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계산을 쓰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 과일 중 하나를 여기다 담아요 곱하기 4. A에 4개의 과일 중 하나를 담아요. 그리고 하나를 담았으니 이제 3개의 과일이 나왔고 B 바구니에 3개의 과일 중 하나를 담아요. 어쨌든 빈 바구니가 없어야 되니까 최소 1개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C 바구니에 남은 2개의 과일 중 하나를 담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한 개 집어넣기 때문에 과일이 넷 중 어느 하나가 남았을 테고, 그 남은 한 녀석이 A, B, C 바구니 중 하나에 들어가면 된다. 예.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답. 몇 개야, 이거? 6, 12, 76개네. 아니냐? 72개네. 예.
72개. 근데 얼핏 들어서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 이게 왜 틀렸지? 왜 틀렸다는 거지? 싶은데 그게 수영도를 안 해봐서 생기는 일이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영도를 안 해봐서 생기는 일이라고. 여기 있는 곱하기 4라는 건 A, B, C, D가 어떤 애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의 4개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곱하기 3을 했다는 건 A 뒤에는 B, C, D 중에 하나가, B 뒤에는 A, C, D 중에 하나가, C 뒤에는 A, B, D 중에 하나가, 이건 A, B, C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르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계속 해볼까요? 네, A, B 라인을 계속 따라가 볼게. A 넣고 B 넣고 그리고 여기 2개 중에 하나에 C나 D를 넣었다 라는 결과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A, B, C가 이 과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이 첫 줄을 따라가면 A, B, C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3은 뭐냐면 남은 D가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야. 그지? 그러면 그게 A를 선택한 경우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A 바구니를 선택했다. 누가? D가. 그러면 이 녀석의 최종 결과물은 뭘까? 최종 결과물은 A 바구니에 A와 D가 들어있고 B 바구니에는 B가, C 바구니에는 C가 들어있는 이 경우예요. 우리는 3개의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없이 저 과일 4개를 담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D의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D의 라인 중에 아까 그 4개라고 세놓은 거에 D가 분명히 있었고 요 중에 요 B 라인을 쫓아가 봅시다. B 라인. 이 B 라인을 쫓아가 보면 요 뒤로 반드시 C와 D가 이렇게 C와 A, B, D, B, C 또는 A 뭐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 D, B, C 라인을 쫓아갈 거예요. D, B, C 라인을 쫓아가면 여기 이제 남은 애가 A란 말이에요. 남은 과일이 A인데 그게 곱하기 3 중에 A 바구니를 선택했을 경우, A가 A 바구니를 선택했을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놈의 최종 결과물을 보잖아? 그러면 A 바구니에 마지막에 들어간 A가 있고 처음에 집어넣은 D가 있고 B 바구니에는 B 과일이 들어있고 C 바구니에는 C 과일이 들어있어요. 뭐야? 같은 거잖아요. 아까 신발하고 비슷한 케이스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곱하기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사례로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으니까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못 세는 경우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라고 했어. 가장 대표적인 오답. 그럼 어때야 됐냐? 3회 키위 없고 이게 서로 다른 일 때 어때야 됐냐면 너희는 분할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분할. 그러니까 조의 구분 없이 이 과일을 2개, 하나로 분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 앞에 가서 이 분할해 놓은 녀석을 줄 세우기 시키는 거죠. 그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건 4개 중 2개의 원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뽑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2개의 원소 중 하나를 여기다가 넣고 남은 1개의 원소 중 하나를 여기다 넣고 근데 이 2개는 남은 원소가 예를 들어 C, D가 남았다고 해봐. 그러면 이 2개에는 여기가 C를 뽑는 경우와 D를 뽑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게 C를 뽑았을 땐 여기 D가 들어가고 여기 D를 뽑았을 땐 여기 C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 2개는 같은 거지. 조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2 팩토리얼 분의 1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게 분할의 핵심이에요. 아까 나누기 2 한 것처럼. 그런 다음 이렇게 해서 2대 1대 1의 분할이 끝났으면 그제서야 바구니 안에 3팩토리얼 여기는 지금 다 다른 과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바구니 앞에서 3팩토리얼 이게 분배예요. 그래서 앞에 게 분할 뒤에 게 분배 그래서 분할 후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첫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왜? 똑같은 바구니에 담는 것은 바구니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구분 못할 바구니면 지금 이 문제는 분할만 하는 거죠. 분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3개 조로 6개의 바구니, 과일을 분할하는 방법을 상상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세 종류를 그렸냐면, 일단 뭐 개수와 관계없이 빈 거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이 있지. 과일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이렇게 6개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둘, 둘, 둘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봐. 나 지금 뭘로 구분한 거게? 저 3개를. 아니, 과일 개수로 구분하는 건 당연한데 뭔가 기준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겹치는 이걸 이제 조라고 그래. 조. 1조, 2조, 3조, A조, B조, C조 할 때 그 조. 그리고 얘네들을 조원이라고 그래. 조원. 조원. 그러면 이렇게 3개를 구분한 것의 순차적 기준은 뭐냐면 조원의 수가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조원의 수가 같은 것의 개수. 그래서 여기는 조원의 수가 같은 조가 0개예요. 조원이 하나, 조원이 둘, 조원이 셋이면 이들 중 조원의 수가 같은 게 없지. 알겠어? 조원의 수가 같은 게 없을 때 이거는 조원의 수가 같은 조가 2개일 때 이건 조원의 수가 같은 조가 3개일 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거야. 여기에 조의 이름이 없어도, 원래 조의 이름이 없어. 조의 이름이 없어도 그 조원의 수 때문에 이미 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1명인 조, 2명인 조, 3명인 조. 그러니까 멀리서 선생님이 서연이가 오고 있는 거야. 서연아, 저기 1명 있는 조 안에 들어가, 빨리. 이렇게 하면 구분이 돼.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서연이 오고 있는데 서연아 저기 1명 있는 조에 들어가. 그러면 서서 어느 조요? 라고 하겠지. 그치? 지성이 달려오고 있는데 야 저기 조 이렇게 쪼개놓고서 6명을 이렇게 쪼개놓고 조원에서 2명인 대로 들어가. 그러면 선생님 다 2명인데요. 이럴 거 아니야.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되지 않는 게 2개인 경우, 구분되지 않는 게 3개인 경우, 이때마다 그 조원의 수가 구분되지 않는 것의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들의 줄서기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게 6명 중 하나 뽑기, 6개의 과일 중 하나 뽑기, 그럼 남은 5개 중 2개 뽑기, 남은 3개 중 3개 뽑기인데 이 마지막 건 늘 1이라서 그냥 구색 맞추기 하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 안 써도 그만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6C4 4개 뽑고 나면 둘 남았어. 2C1 곱하기 1C1 그리고 이 둘의 줄서기만큼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C냐 D냐 D냐 C냐 같은 거야 사실은. 2개를 구분해 놨으니까.
이것도 그래요.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하고 반드시 이걸로 나눠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6C2 안에는 A, B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C, D를 넣는 방법도 있고 E, F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걸 수영도로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남은 4C에 여기 C, D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뒤로 EF가 이렇게 자동으로 조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 CD 중에 여기 AB가 뽑히는 애가 있고 EF가 되는 애가 있고 또 EF가 뽑히는 애가 있고 AB가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전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EF의 CD EF도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AB의 CD, CD의 EF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곱해 놓잖아요. 이렇게 다 곱해 놓으면 이들마다 6개씩 같은 애가 생긴다고. 조원의 수로 구분이 안 되니까. 지수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방법은 심플해. 먼저 조를 구분하는 걸 먼저 나누고 조원의 수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의 줄서기만큼으로 나눠준다. 이게 세 개가 조원의 수가 같으면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조합으로 주어 담으면 돼. 조합으로 주어 담고 조원의 수가 구분 안 되는 것의 줄서기로 나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니네도 이게 입에 붙어야 돼. 입에. 알겠어요? 입에 붙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분배까지 같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배까지 같이 들어가면 7명의 학생을 셋 한 명의 3계조로 나누어 과학, 음악,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먼저 하나 둘 셋 하나로 분할한 후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앞에다가 걔네들을 줄 세우기 시켜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7 콤비네이션 3 4 콤비네이션 3 1 콤비네이션 1 이건 구색 맞추기라고 그랬지. 예, 한 다음에 나누기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는 2, 3, 3을 구분하지 못할 테니. 그리고 나서 세 장소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된다. 그게 분할 및 분배예요. 그럼 여기서 생겨나는 의문. 선생님, 한 명 먼저 뽑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남은 6명 중 3명 뽑고 남은 3명 중 3명 뽑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100% 같은 숫자 나와요. 제대로만 하면. 알겠어요? 예, 뽑는 순서는 무관해요. 예. 그러니까 이 3명 먼저 뽑으면 안 되나요? 돼요. 그럼 두 번째 한 명을 뽑으면 안 되나요? 돼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다 같은 숫자예요. 조합 계산해보고 나면. 아, 하나하나가 다 여기 인근 학교에서 다 기출이 된 적 있는 문제들이야. 7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탔는데, 이거 대표적인 문제죠. 예,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중에서 2명, 3명 내려서 모두 내렸다. 모두 내리는 방법의 수는. 변형도 무궁무진하고요. 예. 이거 당장에 이 문제만 한번 딱 보여주면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되게 꼬인다.
1층에서 7명 탔어. 그러면 이제 1층에서 내리진 않겠지. 그러면 나한테는 내릴 층이 2층부터 시작해서 3, 4, 5, 6, 7이 있는데 (2, 3, 4, 5, 6, 7) 그러니까 6개의 층이 있는 거지. 6개의 층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3개의 층에서 2명, 2명, 3명이 내리는 방법. 근데 어느 층에서 3명이 내리는지 어느 층에서 2명이 내리는지 말한 적이 없어. 그러면 층도 골라야 돼. 내리는 사람도 골라야 돼. 이걸 동시에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알겠어? 층을 고르기와 내리는 사람을 고르기를 하는 건 사람의 숫자까지 나눠서 뽑아야 되는데 동시에 하는 거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분할 및 분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분할 2명, 2명, 3명으로 분할하기. 이렇게 내릴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우리 이런 일 생기잖아. 실제로 아파트에 살아보면. 예, 우리 식구 2명 탔는데 이제 또 이쪽 모녀가 타고 또 뭐 지하 1층에서 3명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둘둘 셋으로 나누는 경우 있잖아. 그걸 한다는 얘기야. 그걸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여기까지가 분할.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은 조를 짜놓은 상태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배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6개의 층이 있는데 그 중에 내릴 3층을 먼저 뽑는 거지. 사람들이 내릴 층 2층, 5층, 6층.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6C3 뽑아.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이 3개의 조를 그 3개의 층 앞에다가 줄 세우기를 시키면 돼요. 이 뒤에 한 두 행동이 바로 분배죠. 물론 합쳐서 6P3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머릿속에 혼란이 오니까 일단 뽑은 다음에 층수 앞에다가 이 조 3조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내릴 사람 조조차 구분을 안 해주면 너희가 7명을 3개조로 어떻게 나누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1, 5도 있고 2, 2, 또 뭐 있지? 1, 2, 4 있고 1, 다 했나? 1, 3도 있고 그 다음에 2, 3도 있고 2, 3, 1 이건 아까 했나? 이건 했네.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이렇게 이 4가지 케이스를 조 분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되겠다. 사람 7명 탔는데 뭐 난리도 아니죠. 경우의 수가. 이거 차 나눠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제한 조건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인에게 맡길게요. 뭐. 그 다음에 토너먼트 대진표 짜기. 이게 이제 또 조를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령만 빨리 설명할게. 이게 원래는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법을 익히는 거야. 이 토너먼트는 이렇게 실 매달아가지고 이거 천장에 매달면 모빌이다. 그 모빌을 생각해 보면 모빌은 이렇게 돌잖아. 이미 배열은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걔네들이 이렇게 돌면서 다른 걸로 보이거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모빌에 여기 6개의 그 인형을 매다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식으로는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내가 뭐 한 거게? 예, 여기 들어갈 셋, 여기 들어갈 셋을 먼저 분할한 거예요. 근데 이 모빌 입장에서 보잖아? 그러면 이쪽 모빌하고 이쪽 모빌이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안 되지. 예,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1로 이렇게 나눈 거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개에 대하여 3C1과 2C2로 나누고, 예, 3C1과 2C2로 나누는데 얘네 둘이 어차피 구분을 못하니까 예, 요렇게 쪼개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조에 가서도 3C1 곱하기 2C2 이렇게 해서 계속 하위 구조로 내려가면서 예, 조를 이렇게 짜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토너먼트 모양이 진짜 다양하겠지,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 내가 이제 고3들한테 주로 알려주는 요령이야. 이 내용을 다 반영한 다음에 일종의 행동만 기억하는 거야. 행동만. 이거 쉬워. 잘 들어. 잘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줄을 세워. 6자리가 여기 이름이 다 있었다고 보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좌석 번호가 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6팩토리얼이지, 그냥. 토너먼트건 지랄이건 간에. 근데 사실은 번호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얘들아, 요 가닥을 보면서 여기서 실을 툭 끊었을 때, 여기서 지수야. 여기서 실을 툭 끊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두 녀석이 구분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지. 이 두 녀석이 바닥으로 탁 떨어졌을 때 어디가 무슨 존재 알 수 없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2로 나누셔도 돼요. 2 팩토리얼이 2지 뭐.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구분이 끝났으면 다시 내려와. 여기서 자를게. 여기서 툭 자르면 이쪽 떨어지는 덩어리와 요 떨어지는 덩어리는 구분이 돼 안 돼? 돼요. 구분이 되지. 그럼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요 가닥이지. 요 가닥을 툭 끊어. 그럼 이 두 녀석은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나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쪽을 자르고 둘은 구분이 돼. 가만히 있어. 그럼 여길 잘라. 둘은 구분이 안 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행동 요령이야. 다시 계속 해볼게. 자, 각자 이제 자기가 한다는 생각으로 해봐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모두 다르니까 어떻게 한다? 6팩을 한다.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끊어. 위에서부터 끊어서 잘라. 이 두 덩어리가 구분이 돼, 안 돼? 되죠. 구분이 되니까 아무 짓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로 와. 여길 딱 잘라. 둘은 구분이 안 돼. 2로 2 나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왔지, 여기. 여기를 툭 끊었어. 그럼 이 두 덩어리는 되죠. 안 되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면 나누는 거야. 구분 안 된다가 2로 나눠서 묶어주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잘랐지? 그럼 두 덩어리가 떨어졌어? 그럼 다시 여기서 잘라야지. 둘은 안 되죠. 구분 안 돼. 요 둘은 안 되죠. 구분 안 돼. 이게 답이에요. 와. 알겠어? 토너먼트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갈수록 난리가.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팩토리얼. 9팩토리얼. 탱. 되죠. 예, 구분이 되니까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탱. 되죠. 돼요. 구분이 돼요. 그럼 탱. 되죠. 구분이 돼요. 그럼 탱. 안 되죠. 요것만 2로 나누는 거예요. 와. 그럼 이제 이쪽 파트 끝났으니까 여기로 와. 이 팅 자르면 되죠. 나누기 2 하는 거야. 예, 그럼 이쪽 파트 끝났으니까 다시 일로 와. 탱. 안 되죠. 안 되니까 2로 나눠. 요거에서 2로 나눠. 요거에서 2로 나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 지금 이 분할 및 분배, 그러니까 분할인데 분할. 예, 분할을 다 반영해서 일종의 행동 요령을 만든 거야, 이게.
오케이. 여기까지. 36